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 필수 영수 대성마이맥 영어 이영수 선생님입니다. 수능 영어 1등급을 빈틈없이 설계하다. 결과가 다른 시작이 되겠습니다. 수능 영어 독해 강의 파운데이션의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고려대학교 영어교육과를 최우등 졸업했고 강남대성 본관, 서울대반, 의대반 S2반을 거쳐서 현재는 대성마이맥에서 인강을 하고 대치동에선 두각 현장 강의에서 학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교육적인 이론과 실무를 모두 다 접한 그런 선생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7학년도 맞이 파운데이션 강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어떤 식의 개정을 통해서 탄생했는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26학년도 수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1등급이 불과 3.11%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유례가 없는 어려운 시험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평가원장님께서 사과도 하시고 그 이후에 사퇴까지 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N수생 포함 100명 중 단 3명만이 1등급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정말 N수생을 포함하기 때문에 현역들만 따진다면 1등급을 찾아보기가 너무 어려웠던 시험이었다라고 한 줄 평할 수 있겠죠. 사실 제가 항상 당일날 저도 시간 재고 다 풀어보는데 딱 풀고 나서 인스타그램에 이런 스토리를 올렸습니다. 슬프다. 시험이 너무 어렵게 나왔다. 절평인데 이렇게까지 내야 했을까? 무엇보다 매주 버티고 참고 또 이겨내며 안간힘으로 따라와준 우리 제자들이 이 문제들 앞에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꽉 막힌다. 이런 정말 좀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글을 썼어요. 왜냐하면 이번 시험이 좀 비난받는 이유는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의 결과 좀 너무 다르게 출제가 되었고 심지어 N수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를 선생님이 직접 해설하지 않습니까? 매달 보는 그러한 시험의 결과도 너무나 동떨어지게 너무 큰 괴리감에 좀 까다로운 문제들이 다수 출제되어서 시간 내에 풀기가 거의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과거는 이렇게 일어났다. 그런데 이제 우리 27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예비 수험생들을 위해서 강사 이영수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를 이제 깊이 있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앞에 서서 지금 말씀드리는 이 파운데이션이라는 강의는 3등급 이상의 지금 영어 등급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제 커리큘럼에서 처음 밟게 되는 정규 커리큘럼이에요. 시작이 반이란 말도 있고 정말 어떻게 처음을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도착지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치밀하게 이 교재 개정, 이 강의 개정에 제가 공을 들인 것입니다. 하여 점점 더 어려워지는 수능 영어에 대응하기 위해서 칼을 갈았습니다. 왜 어려워졌고 그렇다면 이거를 뚫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를 온전히 담아낸 강의, 바로 파운데이션입니다. 자, 파운데이션은 강의 교환 한 권, 그리고 이 강의의 내용을 완전히 체화할 수 있는 6주 구성의 주간지 문제집 해설집, 그리고 영수쌤의 시그니처를 할 수 있는 전치사만이라는 단어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파운데이션의 강의의 특징, 주간지의 특징, 그리고 전치사만의 특징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입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외국인조차 어려워하고 정말 그 뉴욕타임즈라든지 많은 외신, 영국과 미국의 외신조차도 비판할 수밖에 없는 이 극악의 난도 수능 영어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에 관한 것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려요. 정말 이거는 수능을 20년 이상 깊이 있게 연구하고 문제마다 다 분석본을 만들어 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첫 번째, 중요성 판단력입니다. 즉, 지문에서 중요한 정보를 캐치하는 능력이죠. 이게 안 되면 여러분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주제 제목 문제를 푸는데 한 번 읽어도 글이 이해가 안 돼. 그래서 2번, 3번 읽어야 겨우 답을 찍을 수 있게 되는 자기 자신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바로 필자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정보가 한눈에 안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강하게 읽어야 할 부분과 좀 약하게 읽어야 할 부분, 힘 빼고 읽어야 될 부분, 그냥 넘겨야 할 부분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냥 공감하며 그래 맞아 그렇지 하면서 읽어야 될 부분과 필자가 이런 새로운 말을 하네 라면서 귀 기울여야 하는 부분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파운데이션 1단원에서는 필자가 부정하는 바, 긍정하는 바를 실수 없이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을 제가 길러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주장, 요지, 주제, 제목, 풀이와 직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장, 요지, 주제, 제목, 풀이법도 1주차에 총정리합니다. 두 번째 수능 영어가 요구하는 능력은 동일성 판단력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패러프레이징이죠. 쉽게 말해 함축, 빈칸, 요약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할 능력인데요. 여러분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 지문의 근거가 있어요. 그 지문의 근거를 찾은 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것과 같은 말을 선택지 1, 2, 3, 4, 5 중에 골라야 합니다. 뭘 뚫고? 매력적인 오답 선택지를 뚫고 말이죠. 쉽게 말해 빈칸에 들어갈 근거와 같은 말, 표현은 다르지만 옷은 바꿔 입었지만 같은 말을 여러분들이 선택지에서 귀신같이 찾아낼 수 있어야 이 수능 영어 빈칸을 잘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본격적으로 다룬 게 챕터 2입니다. 이 패러프레이징의 원리, 실제 기출의 패러프레이징이 어떤 것인지를 제가 다 보여드리고 빈칸 함축 요약 풀이법도 여러분들이 그 어떤 강의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심플하고 일관된 풀이법을 통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능 영어가 요구하는 세 번째 능력은 연결성 판단력입니다. 쉽게 말해 이 문장 다음에 필자가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지? 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됐던 경험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 연결성 판단력 단원을 통해서 문장과 문장이 유기적으로 논리적으로 어떤 식으로 짜여지며 핵심을 전달하는지 제가 다 전달해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이건 순서 삽입 유형을 풀 때 결정적이에요. 그렇죠. 순서 생각해 보세요. 박스를 읽고 이 다음에 B가 와야 할지 C가 와야 할지, B는 안 되고 C가 와야만 하는 결정적인 이유와 근거, 지금까지 그런 것들을 감에 의존해서 그냥 C 이렇게 했다면 이 3단원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명확한 평가원의 기출 근거에 기반해서 순서 삽입을 풀게 될 것입니다. 자, 1주차, 2주차, 3주차를 통해서 주장, 요지, 주제, 제목, 빈칸, 함축, 요약, 순서 삽입까지를 전부 다룹니다. 이것이 파운데이션입니다. 수영으로 비유하자면 보통 수영을 배울 때 자유형 한 달, 배영 한 달, 평영 한 달, 접영 한 달, 4달 걸리거든요. 기본적인 이 4가지 영법을 배우는데 파운데이션은 3주 만에 그 4가지를 다 가르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점점 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뭐 한두 달 글 읽기 가르치고 그 다음 또 한두 달 빈칸 가르치고 또 그 다음 한두 달 순서 삽입 가르친다? 온전히 체화하기에 너무나도 비효율적입니다. 저는 다른 독해 강의와는 다르게 3주 안에 여러분들의 승부처라고 할 수 있는 이 수능 영어 독해 유형의 풀이법, 그것들이 요구하는 바를 싸그리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4주차 나열과 전환, 원인과 결과, 대조, 이런 좀 심도 있는 다양한 글의 구조들을 공부할 것이고 앞에서 배운 이런 유형별 풀이법을 계속해서 적용하고 디테일을 다듬어 나갈 거예요. 그렇게 해서 파운데이션은 단 6주 만에 여러분들의 독해 실력, 문제풀이 실력을 완전히 탈바꿈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연결성 판단을 배운다. 저는 단순히 이런 연결의 뜻과 기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글을 읽을 때 시각적으로 특정 연결어가 보이면 다음과 같이 표시해라 라고 가르칠 것입니다. 우린 지금까지 기호들을 각양각색으로 표시해 왔어요. 어떤 연결어를 보면 동그라미 치거나 세모 치거나 심지어 역삼각형 치거나 밑줄 긋거나 네모 치거나.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기호라는 것은 그 기호가 그 말의 기능을 충실히 반영할 때 가장 우리 뇌는 효과적으로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는 앞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는 것, 즉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호를 표시하고 글을 읽는 순간 뇌는 그렇게 작동하고 붙여 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을 선생님이 쉽게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적용해 나가는 훈련을 우리가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글 읽기 능력은 달라질 거예요. 나아가 제가 이번 개정 때 정말 공을 들인 부분이 바로 선택지 판단력입니다. 대놓고 얘기하고 있죠, 평가원이. 까다로운 선택지를 통해서 변별하겠다. 그러나 우리 학습은 어떻습니까? 과연 어떤 강의에서 체계적으로 평가원의 오답 선택지를 분석합니까? 바로 파운데이션입니다. 1단원 주제 제목 강의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될 겁니다. 보통 학생들은 글을 읽고 이 선택지를 볼 때 선택지를 해석해요. 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선택지를 해석하고 틀렸죠? 없죠? 이런 식으로 너무나도 본인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얘기하지만 학생들은 실전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가르쳐요.
저는 선택지를 바라볼 때 더 체계적으로 어떤 걸 따져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질문으로 정리해 드릴 겁니다. 선택지 속 비교 표현이 있으면 무엇을 따져야 하는지, 선택지 속 긍정, 부정 표현이 있으면 무엇을 따져야 되는지, 선택지 속 의문문이 있으면 무엇을 따져야 되는지, 선택지 속 the effect of A on B, 인과 표현이 있을 때 무엇을 따져야 되는지, 선택지 속 복수 명사가 있을 때 무엇을 따져야 하는지. 분명히 지문에 등장하고 맞는 말이야. 그래서 정답의 후보가 2개야. 헷갈려. 그럴 때는 그 다음 스텝으로 무엇을 따져야 하는지 여러분들에게 실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게 바로 파운데이션입니다. 선택지를 바라보는 눈을 제가 확실하게 바꿔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파운데이션, 정말 3등급 이상의 학생들 어떤 수준이 오더라도 쉽게 따라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교재를 구성했어요. 개념 파트에서 이렇게 배웠던 내용을 하나하나 가르칠 때는 스텝 0, 1, 2 누구나 따라올 수 있게 쉽게 정리했고요. 그거를 문제에 적용할 때도 바로 이렇게 길고 복잡한 기출문제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짧은 예제 문항에 적용을 해서 핵심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비로소 긴 문제에 적용하는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능 영어의 본질을 꿰뚫는 6주가 될 것이고 평가원의 눈을 장착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독해 강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파운데이션이야말로 수능 영어 글의 구조, 여러분들이 글의 핵심을 파악하기 위해서 주목해야 될 시그널, 그리고 각 유형별 문제풀이법을 단 6주 만에 완벽하게 총정리하는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나아가 이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여러분들은 이제 촘촘하게 설계된 주간지를 통해서 완벽하게 흡수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비유해보고 싶어요. 수영 강사가 이렇게 2명이 있습니다. A 선생님의 수강생이 있고요. B 선생님의 수강생이 있어요. 수영장은 레인을 나눠서 쓰거든요. 한 달이 지나니까 A 선생님의 수강생들은 물에 뜨고 잘 팔을 휘두르면서 나갑니다. 여기는 아직도 잘 물에도 못 뛰어요. 저는 이 파운데이션을 선택한 사람이야말로 바로 A 선생님의 제자가 될 거라고, A 선생님의 수강생의 모습을 가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 체화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주간지는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에 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 지금 제 수준에서 1등급을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나 공부해야 되고 어떻게, 그러니까 질적으로, 양적으로는 얼마나, 질적으로는 어떻게 공부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거에 대한 답을 이 주간지가 드리는 겁니다. 공부 계획 세울 걱정할 필요 없이 따라만 오면 1등급에 이를 수 있습니다. 자, 강의를 하루 현장 강의 수강한다 생각하고 들으시고 그 다음 주간지 데이 1, 2, 3, 4, 5를 하나씩 하세요. 일주일에 하루는 쉬는 날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느슨함을 줬고 이때 혹시 못한 거를 보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간지는 듣기, 어법, 기출 독해, 어휘 이루어져 있습니다. 듣기와 길고 복잡한 문장의 구문 해석, 어법 문항을 통해서 워밍업을 하시고 그리고 강의에서 배운 각 주차별 핵심 유형들을 여러분들이 여기에 적용하면서 공부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때 저는 단순히 아무 문제나 긁어와서 그냥 의미 없는 숙제로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효율적으로 실력을 올릴 수 있게 각각의 문항은 엄청나게 정교한 의도를 가지고 수없이 많은 기출문제에서 뽑아냈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글의 핵심을 파악하기 위해선 A가 아니라 B야 라는 시그널을 잘 봐야 돼 라고 한다면 그거를 잘 봐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문항들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선택지 속에 의문이 있다면 그 의문에 대한 답이 지문의 핵심인지 따져봐야 돼 하면은 그런 것들이 들어간 문제들을 다 설계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풀면서 이거 수업 시간에 이해했는데 진짜 적용되네? 그리고 선생님 말한 게 이거였구나. 계속해서 끊임없이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데이 1, 2, 3, 4, 5 하루하루 공부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상기하게 되고 아주 확실하게 흡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질적인 공부를 제대로 완성하기 위해서 문제 끝나고 나선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넣었습니다. 스스로 내 공부를 진단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모르는 어휘와 구문을 정리했는가? 수업 시간에 배운 대로 스텝 바이 스텝 하나씩 문제를 풀었는가? 정답이 왜 정답인지 이해했는가? 오답 선택지가 왜 오답인지 이해했는가? 답의 근거와 정답,
그리고 내가 잘못 찍은 오답을 영어로 정리해서 이 패러프레이징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했는가? 이건 모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말씀드린 풀이법을 그대로 적용했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진단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굉장히 효율적으로 그리고 정말 질적으로 완성된 공부를 하게 도와드릴 겁니다. 파운데이션은 이렇게 강의와 주간지 문항 배치 모든 것이 촘촘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 더 남았죠. 이걸 혼자서 하기가 어렵잖아요. 정답이 왜 정답인지, 오답이 왜 오답인지, 어떻게 영어로 정리하라는 건지, 어떻게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 풀라는 건지 혼자서 적용하려고 하면 잘 안 되는 친구들이 많을 겁니다. 원래 그렇죠. 강의 들을 땐 잘 되는 것 같은데 적용할 땐 안 되는 느낌이 드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해설지는 어때야 되는가? 학생들이 가지는 공부에 있어서의 궁금증을 모조리 해결해주는 해설지를 파운데이션은 구현했습니다. 이미 출간된 기출분석서 제가 OT에서 전국에서 최고 퀄리티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그 해설지를 여기에 담은 것입니다. 이게 왜? 라는 의문이 들면 답지에 있다라는 수강평. 진짜 해설이 자세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선생님이 옆에서 귓속말로 속삭여주는 느낌이다 라는 이런 극찬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번 공부를 시작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느낄 거예요. 아, 이 파운데이션 주간지는 다르구나 라는 걸 느낄 겁니다. 의미 없이 그냥 유형별로 모아놓은 시중의 문제집과 이 파운데이션의 주간지는 겉보기엔 같은 주간지지만 그 속의 설계는 완전히 근본부터 다르다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단어 정리는 기본이고 해석할 때 구문이 해석 안 되면 이렇게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5줄짜리 문장 어떻게 해석되는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글을 읽으면서 해야 될 생각, 정답의 근거와 오답의 근거가 다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정리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해설지에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내가 필요한 것들만 쏙쏙 잡아서 부족한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이 해설지의 순서 문항 풀이를 보면 제가 포맷을 2개를 따로 만들었어요. 즉, 실전에서 박스 읽고 A, B, C 순차적으로 첫 문장을 읽으며 해야 될 연결성 판단, 정답으로 가는 경로를 일단 정리를 했고, 실제 답이 B, A, C라고 한다면 B, A, C로 재정렬을 해서 어떻게 문장과 문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지 그 단락 전체의 구조와 흐름을 정리한 것이 또 오른쪽입니다. 이런 해설지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없다고 확신합니다. 왜? 그만큼 학생들의 영어 실력 향상에 진심이니까. 시중에 일반 문제집의 해설과 비교해 보십시오. 일반 문제집의 해설지와 이 파운데이션의 순서 해설지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까? 이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정말 이 선생님이 진심을 다해서 만들었고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내 실력이 오르겠다라는 그런 확신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자, 전체 해설지는 이렇게 풀컬러로 인쇄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나갈 겁니다. 문제지와 해설지가 분건돼 있기 때문에 딱딱 펼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걸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파운데이션, 이 전치사만이라는 영수쌤의 시그니처 단어장과 함께 나가게 됩니다. 선생님의 모든 정기 커리큘럼은 파운데이션에 이어서 이제 엘리베이션, 컬미네이션도 하나의 띠을 가진 단어장을 같이 발매하는데요. 엘리베이션에서는 여러분들이 취약한 다이어 동음이요. 컬미네이션에서는 선택지의 기출 표현을 싸그리 정리한 선택지 어휘장 출제자 핸드북이 함께 나갑니다. 이건 뭐와 같냐면 요리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파운데이션을 공부한다는 건, 그리고 주간지를 푼다는 건 요리하는 법을 배우고 그걸 매일매일 잘 하는 하나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전치사만은 요리로 따지면 일종의 조미료를 디테일하게 보는 거죠. 같은 소금, 간장이지만 간장에 무슨 종류가 있는지, 소금에 무슨 종류가 있는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디테일이 글의 문장의 핵심을 이해하고 선택지의 정오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킥이 되는, 정말 그 중요한 한 끗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공부하는 게 전치사만입니다. 전치사, 제가 왜 이렇게 단어장까지 따로 만들어야 했을까요? 어렵기 때문이에요. 일단 우리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치사는 하나의 전치사가 여러 개의 뜻을 가져요. for만 하더라도 위하여란 뜻도 있지만 방향성, 교환, 비교 기준, 원인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출에 된 표현에 기반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을 다 정리한 게 바로 전치사만입니다. 단 4차시 만에 이미 업로드가 끝났고요. 수능 영어에서 중요한 전치사를 선생님의 강의를 통해서 이해하세요. 이미지와 도식으로 의미 이해하신 후에 실전 독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퀴즈를 통해서 나의 취약점을 파악할 겁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들고 다닐 수 있도록 단어장과 퀴즐렛 앱에
이 전치사 내용을 다 업로드 해 놓았습니다. 샘플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he substituted a Hyundai for a Porsche. 자, 그는 포르쉐를 탄 걸까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자, 이게 선택지에 나왔을 때 0.1초 만에 판단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for가 substitute를 만났을 때 substitute A for B 어떤 뜻이냐? 이것이 바로 나오지 않는다면 당연히 여러분들의 독해 실력은 근간부터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글을 잘 이해해도 선택지에서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전치사 표현 다 정리했습니다. 자, 정답을 공개하면 포르쉐를 탄다. 우리 희망사항일 수 있겠지만 자, substitute A for B는 A로 대체하답니다. 이때 for는 대신에, 뭐뭐 대신에 교환. 그래서 포르쉐 대신에 현대차로 대체한다. 이 사람 현대차가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현대차로 포르쉐 대신 현대차로 대체를 한 겁니다. 현대차를 타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은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 선생님이 파운데이션을 강조했던 긍정, 부정, 연결성, 동일성 판단을 전치사를 통해서 풀어낸 굉장히 획기적인 교재입니다. 여러분, 전치사만과 함께 하십시오. 이해하기 쉽게 이미지로 여러분들 완벽하게 체화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 6주 뒤 여러분들의 수능 영어 대하는 자세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선배들이 이 파운데이션을 이미 경험했고 다음과 같은 수강 후기를 남겼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키워드는 다음과 같아요. 영수쌤의 강의를 통해 근거를 찾아 답을 낼 수 있게 되었다. 독해력이 굉장히 향상되었다. 예전에는 감으로 찍었는데 지금은 지문을 읽으며 확실하게 찾아낸 근거를 바탕으로 선택지를 걸러낼 수 있게 되었다. 맞습니다. 이게 바로 선택지, 이게 바로 이 파운데이션이라는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줄 최종적인 모습이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수많은 후기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건 주간지 구성에 관한 후기입니다. 구성이 좋아서 부담스럽지 않게 매일매일 풀 수 있었던 것 같고 푸는 문제 수는 이 친구가 현역 때는 실무를 이틀에 한 번씩 막 풀어 제꼈어요. 학원에서 그렇게 해주고 하니까. 하지만 그때보다 훨씬 더 잘 공부하고 있고 실력이 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야 확신이 듭니다. 이대로만 연습하면 수능날 영어는 100점을 맞겠구나. 자, 이런 수강 후기가 보여주는 것처럼 선생님과 딱 이 파운데이션 3주만 시작해 보시면은 와, 정말 다르구나. 보법이 다른 강의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느낌을 갖게 하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실력이 오른다, 이 방법이 맞겠구나 라는 것을 느끼니까 이런 수강 후기를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결과가 다른 시작. 정말 점점 어려워지는 이 26학년도 수능 영어를 보고 선생님이 정말 온 힘을 다해 개정한 이 파운데이션 오리엔테이션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전히 다른 여러분들의 모습을 만들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